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4부 한성진 재판부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한성진 부장판사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한성진 판사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는 합니다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없고, 줄어들더라도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줄어들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한성진 판사, 한성진 재판부가 사실상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았다, 이렇게 봐도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법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해서 엄청난 협박과 회유를 반복했고, 담당 재판부에 대해서도 엄청난 압박이 쏟아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성진 재판부는 꿋꿋하게 사법 정의를 실현한 것입니다. 100만 장이 넘는 무죄 탄원이 올라왔고, 주말마다 장외 집회로 재판부를 압박했습니다. 1심 선고를 앞둔 오늘 서울수서동 법원 앞은 이재명의 지지자들과 이재명 구속을 외치는 보수 우파 진영의 인사들이 모여들어서 북새통을 일어서며 법원은 담당 재판부의 신변 보호를 위한 특별 조치까지 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재판을 담당한 판사들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고, 혹시라도 그런 부담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았죠. 그렇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한성진 판사와 주심 이학인 판사, 그리고 배석 판사인 박명 판사 등은 그야말로 대법원의 양형 기준표에 따라 법대로 선고를 했습니다. 자칫하면 신변의 위협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용기 있는 재판을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성진 부장판사와 좌우 배석 판사들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한성진 부장판사가 이 대표 사건을 담당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22년 9월 이 대표가 기소된 뒤 이 사건을 무려 16개월 동안 질질 끌면서 심리하던 강규태 재판장이, 강규태 부장판사가 올해 초 정기인사를 앞두고 갑자기 사표를 내는 바람에 그 이후 후속 법관 인사를 통해서 새롭게 한성진 부장판사가 바톤을 물려받아서 지금 재판을 담당해 왔습니다. 한성진 부장판사는 강규태 판사의 연수원 동기이기도 합니다. 강규태 판사는 사표를 던지고 나가면서 SNS에 이제 해방이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강규태 판사는 이재명의 선거 재판이 이렇게까지 지연된 1차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정치적 운명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한성진 부장판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서울 출신으로 명덕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27살 때 40기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30기입니다. 법원 내에서는 묵묵히 할 일을 하는 판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통법관이라는 것이죠.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학술 모임으로 분류되는 국제인권법 연구회에 가입했지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판결에서도 특별히 정치 성향이 드러나거나 한쪽이 치우친 적은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뒤 2004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서울 남부지법, 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서 부산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 북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일했습니다.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만 줄곧 담당해왔던 것이죠. 2019년 성남지원 영장전담판사 재직 시에는 준강간 혐의를 받은 배우 강지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에는 서울 북부지법 형사재판장을 지내면서 동성애로 군형법상 추행 혐의가 적용돼서 기소된 예비역 중역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조화를 모색한 1, 2심 판결은 동성애에 대한 전향적 판결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앙지법 재판장을 맡은 뒤 1,000억 원대의 분식회계와 수백억 원대의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서울 강남학원가 마약 음료 협박 사건의 주범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굉장히 엄한 선고죠. 한 부장판사와 같은 근무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자기 할 일을 제때 해내는 분이다. 모임 등에서 말을 주도하기보다는 경청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도 한 부장판사는 줄곧 흰 마스크를 쓴 채 심정을 드러내지 않고 재판을 진행해왔다고 합니다. 선고 당일인 오늘도 마스크를 꼈습니다.
한편 주심을 맡은 이학인 판사는 제2회 변호사 시험 출신으로 로스쿨 출신이죠. 변호사 출신으로 서울 남부지법 판사 등을 거쳤고 또 한 명의 배석인 박명 판사는 사법연수원 45기 출신으로 재판연구원과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들 모두 올해 2월부터 한 부장판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해서 이 사건을 심리해왔습니다. 한성진 부장판사 이하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판사들은 오늘 기울어져가는 사법질서를 바로 세웠다, 이런 평가를 받아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성진 재판부의 오늘 재판은 열흘 후 실시되는 이재명의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을 앞둔 형사 33부 김동연 부장판사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연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이재명 재판을 해오면서 피고인 이재명에게 마치 고양이 앞의 쥐처럼 고분고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하는 등 사실상 이재명에게 끌려다닌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사실은 1심 선고 날짜도 위정교사의 경우 복잡한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이달 초 정도의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재판 이후로 선고를 미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위정교사 혐의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죠. 그래서 제대로 판결을 내리면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물론이고 인신구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량을 선고해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그런 선고를 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재판을 선거법 위반 재판 이후로 재판 날짜를 미룬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돌았습니다. 한성진 부장판사가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리면서 김동연 부장판사 역시 정치 논리가 아닌 법리 논리에 따른 판결을 내려야 된다, 이런 압박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정치판사였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들어서 판사들이 정치 성향을 띠고 정치권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모처럼 만에 제대로 된 판결문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입법부가 사법부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마당에 이번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는 그런 입법부의 경종을 울리는 재판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소신 있는 판사들이 정말로 필요한 시점에 서울지법 형사 34부가 소신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보여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